반갑습니다. 가인학원에서 지구과학 수업하고 있는 강사 정숙입니다. 네, 지금 수업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앞에 재밌는 얘기 들으셨죠? 네. 어떻게 지구과학을 좀 선택 많이 하셨나요? 그래도 서울고랑 반포고 친구들은 지구과학 선택을 좀 많이 하는데, 지구과학을 우리가 이제 진로랑 연결시켜서 선택하는 학생,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나사에 취직을 목표로 하고 천체 물리학자가 될 거고, 나는 기후 환경공학자가 될 거야, 이런 진로를 가지고 선택하는 학생 물론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마 지구과학은 내가 1등급 폭을 넓히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지구과학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전략에서 내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지구과학에 대한 전략을 완성시키셔서 저와 함께 전략을 시작할 수 있게 시간표를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건 시험 결과인데요. 반포고 거랑 세화여고 걸 먼저 비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연도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가장 최근의 결과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하면 반포고 학생 평균과 세화여고 학생 상대적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평균 차이가. 게다가 반포고는 사실 서울고와 마찬가지로 과중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럼 반포고 지구과학 내신이 굉장히 어려웠느냐? 단원 자체도 지구과학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천체인데요. 단원이 천체가 포함되지 않았고 천체가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반포고는 2학기 때 지구과학 전 범위를 끝내는 학교예요. 한 학기 동안 지구과학 전체를 끝내는 학교.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 6개의 단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단원이 중간고사 범위였어요. 그럼 여긴 천체가 안 들어가거든요. 세화여고는 1년 동안 지구과학을 수업했던 학교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뒷부분 천체가 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일부 들어갔어요. 단원이 사실 어렵고 쉬웠는데 평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문제는 전 단원 시험 범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반포고는 6개의 소단원 중 3개의 소단원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 세화여고는 1.5단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은 물론 단원의 어렵고 쉬움도 있지만 시험 범위의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다음 년도 2학년이 되었을 때 지구과학을 한 학기에 끝내야 되니 지금 상황은 반포고 상황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울고 친구들하고 지금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고 결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서울고 지구과학 평균 2번 평균이에요. 중간고사 평균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잘 했는데 53.5면 저기 어디죠? 서울고 평균이 세화여고와 반포고 중간이죠. 근데 범위도 천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천체는 이번에 기말고사에 전부 다 들어가요. 문제는 서논수령 문제라는 거예요. 서울고가 재작년에는 100% 서논수령 문제였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서수령 문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이제 논수령으로 쓰게 만들어요. 그냥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단원의 난이도보다 이 학교 유형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평균은 저랬는데 1등급은 12명 정도 되거든요. 1등급이. 그런데 1등이 98점, 동점자가 6명이에요. 그러면 문항수로 따지면 객관식 문제 한 문제도 안 틀린 거고 서수령에서 일부 감점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1등급 컷은 96.5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과 1등급 컷 10몇 등하고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거고, 사실은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객관식 문제보다는 서술형 문제의 감점, 이런 것들이 등급을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재 9등급제의 아이들의 결과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2등급 한 중반, 후반 정도까지가 1등급 내에 들어가니까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을 좀 맞아줘야 1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서술형 문제의 유형이 서울고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다.
두 가지의 특징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했잖아요. 그럼 지구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전략은 3시간에 4번의 수업으로 이번 방학을 좀 준비하자라는 게 지구과학의 전략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배우게 될 단원인데요. 지금 현재 6개의 단원이거든요. 대단원이. 근데 대단원 2개씩 합쳐서 더 큰 단원으로 묶어놨고 사실 없어진 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과학 2에서 내려온 여기 변성작용 그리고 그 전체 어렵다고 하는 영역의 앞쪽 부분은 G2에 있는 내용이 좀 내려왔어요. 소단원 수를 세보니까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교과서 단원인데 그러면 중간고사에 한 10개 정도 보고 기말고사에 10개 정도 보는데 2학기 기말고사의 전체가 좀 어렵다.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3시간씩 9배의 수업으로 지구과학을 지금 다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해야 될 게 너무 많죠. 지금 물리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고 유전도 해야 되고 너무 많은데 그럼 지구과학을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니 제가 짠 전략은 통합과학하고 겹치는 부분들을 딱 뺐어요. 통합과학에서 공부하고 올라오는 부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한번 수업해서 빠른 시간 내에 딱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뺐습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 연습이 필요한 거 있죠. 시간이 필요한 거. 내가 이제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좀 단계별 학습이 필요한 단원 위주로 좀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요 단원 위주로 방학 동안에 4번 정도 단계별로 수업을 하고 나면 내신 대비 훨씬 수월하게 우리 아이들 준비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계획을 좀 세워왔습니다. 저의 계획은요.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료 해석도 해야 되고 뭐 단계가 막 필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는 이 해당하는 단원의 개념을 잘 암기했는지 직접 쓰라고 해요. 근데 남자애들 쓰라고 하면 글씨도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글씨 좀 예쁘게 써주세요. 이렇게 코멘트도 남기기도 하고 해서 요 빈칸을 좀 채우게 합니다. 사실 아이들 지금 2학년 아이들 서술형 몇 점 감점됐다 이렇게 얘기 들으면 본인은 제대로 썼는데 선생님이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잘 구분이 안 돼서 감점되는 친구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잔소리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점검을 좀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저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를 단계적으로 잘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정의 문항들을 잘 걸러낼 수 있는지 대표 자료를 분석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이렇게 실제 나왔던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내신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게 3단계로 나눠서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학습 목표는 제가 선택한 단원의 2단계까지 암기하고 그 다음 단원별 대표 유형까지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고 이 어려운 단원은 나중에 내신 대비했을 때 3단원의 어려운 문제로 직접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학습 목표입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수업을 하고 나면 이제 3월달이 되면 학교별 내신 대비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게 내신 문제다 보니까 학교 특이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학교 프린트 또는 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하고 연계성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교과서와 프린트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테스트들은 학교 프린트와의 연계되어진 자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같은 단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용하는 그림 자료가 다르고요. 표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이런 걸로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 이게 이제 교과서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가 몇 페이지까지야 라고 얘기를 하면 교과서가 중요한 건 알아요. 그래서 본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본문도 저기 위에서 끊기죠. 그래서 저기까지는 잘 읽더라고요. 근데 내신이다 보니 변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들도 어디에서 문제를 내느냐, 옆에 있는 날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교과서에 요즘에 이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단원이거든요. 그러면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사회 경제적 영향은 어떤 영향들이 있느냐, 이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직전 수업 때 연습을 시켜요. 왜냐면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이들 잘 안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연습시켰더니 이거 서울고 기출문제에 올해 나왔던, 중간고사 때 나왔던 정말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쳤니? 그리고 이러한 기후의 영향을 유엔 기구에서 맺었니? 이런 거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이거 막 어려운 자료 해석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점수 보세요. 3.7, 3.4점. 아까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이 한 문제 차이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챙기느냐가 우리 아이들 다음 연도에 저는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오랫동안 수업을 준비해오다 보니까 각 단원별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대표 유형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기후변화 단원이고, 제가 이 단원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얼마 전에 시험 봤던 단원이다. 그리고 논술형 문제죠. 서울고 타겟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이게 서울고에서 사용했었던 문제고 서울고에서 발표했던 모범 답안이에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상승 폭이 작아진다가 포인트거든요. 감소한다가 아니라 상승폭이 작아진다고 썼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표 자료니까, 그리고 이미 한 2, 3년 전에 출제된 자료가 있으니 우리 아이들이 2번 정도는 연습하고 갈 수 있게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10점짜리 문제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 학교의 특징과 그리고 그 학교에 맞게 연습을 시켜야 내신에서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그 전략의 시작이 전체 복습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선별된 단원으로 3시간씩 4회 수업으로 1월달 또는 2월달에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요 안에 제가 어려운 단원, 아까 보셨던 2단계까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1년 동안 저와 수업을 하고 나면 지구가 지금 저랑 수업하고 있는 친구, 내신을 챙기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대부분 1, 2등급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럼 이제 1년을 딱 끝내놓고 점수를 딱 받았을 때 진로가 나사에 지원해야 되는 진로로 바뀌게 될지도 몰라요. 지구가 성적이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시작을 저와 함께 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